여러분,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?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판결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시스템 그 자체였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겁니다. 자, 이 말을 한번 보세요. 형사 판결은 누군가의 삶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된다. 정말 무서운 말이죠?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흔적의 무게에 대한 겁니다.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. 이 사건의 한가운데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은 은행원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일했을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죠. 기소된 직원 한 분은요,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아니, 그냥 규칙을 따랐을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이 거대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놀랍게도요, 모든 걸 뒤흔든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, 딱 하나였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은행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고객이 저 1억 입금할게요 해놓고 실제로는 8천만 원만 넣었어요. 그럼 장부에 얼마라고 적어야 할까요? 당연히 실제로 들어온 돈 8천만 원이라고 적어야겠죠? 그쵸? 바로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동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옵티머스가 100억 넣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80억만 넣은 겁니다. 그럼 은행원은 당연히 실제 들어온 돈 80억 원으로 업무를 마감했죠.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잖아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검찰은 바로 이 행동을 두고 거대한 사기를 도운 방조라고 주장한 겁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 일하는 게 어떻게 사기 방조가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에 시스템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진짜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바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. 우리가 중고거래할 때 생각해보면 쉬워요. 물건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받잖아요. 이게 동시이행인데 금융거래에서도 이게 핵심 원칙입니다. 그걸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DBP, 우리말로는 증권대금 동시결제라는 시스템이에요. 말 그대로 증권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받는 걸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누구 하나 손해볼 일 없게 딱 막아주는 거죠.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철통 같아야 할 안전장치에 옵티머스 펀드가 거래하던 특정 자산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. 원래대로라면 증권이랑 돈이 동시에 교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DVP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? 은행이 돈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투자자한테 돈부터 내줘야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. 원래는 사기꾼,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이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엉뚱하게도 은행이랑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떠안게 된 겁니다. 말 그대로 사기꾼들의 인간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버린 거죠. 자,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나면 법원이 왜 무죄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바로 고의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사기를 도우려고 했느냐 이겁니다. 근데 결론은 전혀 아니다 였죠. 직원들은 애초에 이게 사기인 줄 알지도 못했고 이런 엉망인 시스템 속에서는 알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. 그냥 자기들한테 주어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일했을 뿐인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사기꾼들이랑 짜고 쳤겠어요. 이득 볼 것도 하나 없는데 말이죠. 그래서 판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은행원들은 공범이 아니다. 오히려 이 거대한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다. 잘못된 시스템과 사기꾼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든 것뿐이라고요.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결정적입니다. 직원들 사이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가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? 돈은 안 되는데 일만 더럽게 많은 펀드. 와, 이 한마디면 사실 게임 끝 아닌가요? 이걸 돕고 싶었겠어요?
오히려 그냥 귀찮기만 한 골칫덩어리였던 거죠. 자, 그럼 좋습니다.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이제 이 망가진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해결책은요,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선지급 후 확인이 아니라 선확인 후 지급으로 바꾸자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내 통장에 돈이 띵동하고 찍힌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급 버튼을 누르게 하자는 거죠. 너무 당연한 얘기죠? 자, 이 원칙을 업무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. 먼저 운용사가 돈을 마련하겠죠? 그럼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계, 은행이 자기네 계좌에 그 돈이 진짜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확인이 그래야만 비로소 마지막 단계로 투자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거죠. 딱 이 확인 절차 하나만 추가됐어도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물론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몇 가지가 바뀌어야겠죠. 일단 은행한테 돈 안 들어왔으면 지급 거절해도 됩니다 하는 법적 권한을 줘야 하고요. 또 실시간으로 돈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당연히 깔아야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애초에 돈 문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. 사실 이 사건을 좀 더 크게 보면요.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기술적인 오류,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배경에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어졌던 것들, 그리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적인 실패가 깔려 있는 거죠.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사기꾼들이 아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진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? 그저 시스템 안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던 개인일까요?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엉망인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우리 사회 전체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